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발언했던 찌라시를 봐라. 찌라시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서울의 소리가 명품백을 김건희가 수수하고 그 이튿날이니까 그 다음 날에 그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예요. 최재형이가 무수히 많은 청탁을 김건희한테 했다. 최재형 목사를 연맥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 찌라시를 만든 출처는 용산으로 보이고 그 찌라시가 나오도록 정보를 준 사람은 바로 김건희가 아니겠는가. 김건희하고 최재형 목사만 아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요. 무수히 많은 청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를 그야말로 바람 빠지게 하려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로서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다. 이 정도. 그러니까 청탁 목적의 어떤 수수가 아니었다라고 계속해서 윤석열 집단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가 청탁한 바가 있다. 이러면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재형 목사나 백은종 대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청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명품백을 주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명품백을 받고 또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한 김건희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죠. 뇌물수수로 엮이면 우리 김건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윤석열이 말할 것도 없고. 자, 근데 오늘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서 그 청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전부 다 공개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우선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송이 됐는데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과정이 담긴 그 내용을 지금부터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창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1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제가 한 가지만 공익적인 부분의 건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통일TV가 작년 8월에 개국됐는데 올 1월 18일에 느닷없이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방송이 중단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대표로 있는 방송이라며 여사님이 알아봐 주셔서 꼭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통일TV 부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자신의 명함 사진도 보냈습니다.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건은 제가 유비서랑 소통해 볼까요? 확인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다. 통일TV 건은 저로서는 무척 절박하다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45일이 지난 9월 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통일TV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일TV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20명의 통일TV 임직원들은 올 1월 18일 이후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과연 통일TV를 숨통을 끊으시려는 것이냐며 통일TV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채근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보낸 메시지 중간에 조 과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 과장이 여러 번 저와 통화했으나 아무런 결말도 없고 응답도 없다고 최 목사는 하소연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1월 디올백 사건을 보도할 당시 조 과장이 누군지 취재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청탁하자 김 여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에게 통일TV 문제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조 과장하고 직접 통화한 걸 다 녹음해놨어 내가. 하지만 최 목사는 해당 녹음 파일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일TV 문제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걔가 땡땡하게 나와서 안 됐어요. 깐깐하게 나와서 지가 알아보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거의 나오는 거지. 통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통일TV는 지난해 KT 송출이 중단돼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처신입니다. 자신에게 명품을 선물한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목사를 소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실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인 청탁을 알아보라며 대통령 직원을 동원한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지만 그냥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민간인 신분으로 어찌됐든 공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알아봐 줬다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좀 응대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명백하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죄를 인정한 판시가 있어요.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뒤에 안고 이런 청탁도 받고 부정한 금품도 받고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최재형 목사는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들어주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청탁을 가장해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청탁 내용을 카톡에다 자세히 써서 취재진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TV 부사장은 명예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뒤 신라호텔에서 취임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150여 명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재계 내로라 하는 거물들과 외교 사절들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부부였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부부와 최 목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중 전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최 목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과장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처리할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돼 관련 내용을 최 목사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안장권도 또 대화 나눈 게 있고 예. 과장하고 나눈 게 있고 보훈처 직원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나눈 게 있고 최 목사는 이들과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도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훈부까지 나섰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최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직원이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더니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최 목사에게 통보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단히 많은 법리가 개발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일 잘하는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사일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으로 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았을 것인가? 대통령의 그림자 하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럼 다시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여러분 다 보셨죠? 아니 청탁이 이루어진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겠죠. 설마 우리 김용민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신데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국가보훈부에서 일하는 사람 둘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윤석열 휘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받고 그렇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부인에게 명령을 받고 그래서 어쨌든 알아봐 준 것도 편의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단히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청탁의 증거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꼭 어떻게 자기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빼박입니다. 이거야말로 빼박이에요. 빼박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시도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응답을 했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최 목사의 편의를 봐주는 일. 이게 청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칙대로 정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있어요. 나한테 접근을 해요. 나는 대통령 부인이에요. 나한테 선물을 주면서 어떤 민원을 부탁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남편 이걸로 인해서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다시 가져가세요. 이래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니 제가 배우자일 뿐이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할 일이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선물은 냉큼 받고 이 선물이 또 어떤 선물입니까? 카카오톡으로 이거 갖고 갈게요 하니까 오세요 이랬던 거 아닙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었어요. 나와보니까 또 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연과 또 신뢰를 쌓은 다음 곧바로 이런저런 민원을 넣었더니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편의를 봐줬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1분 1초가 다 국민을 위해서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뇌물 받은 영부인이 그 뇌물을 준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줬다?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 장인수 기자가 이것만 보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리즈로 낼 것 같은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저널리스트 들어가셔서 좋아요 또한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건으로 김건희는 형사적으로 얽히게 됐고요. 만약에 편의를 봐줬고요. 김건희는 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최 목사님은 감옥 갈 각오로 하셨어요. 여러분 최 목사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